김지은은 회사 회의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심장이 터질 듯한 압박감 속에 바닥에 고꾸라지며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라이벌이었던 박민지가 달려와 그녀를 안아올리며 응급실로 데려갔고 그 일로 두 사람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었다. 야심차고 완벽주의자, 그녀는 늘 최고를 추구했다. 민지는 30살, 같은 팀의 부팀장으로 지은의 라이벌이었다. 두 사람은 입사 동기였지만 승진 경쟁에서부터 서로를 견제하며 지냈다. 회의 중에 지은이 과로로 쓰러진 건 예견된 일이었다. 민지가 왜 그녀를 구했는지 지은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왜 나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너를 잃을 수 없었어. 그 말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사업가, 어머니는 가정을 중시하는 주부. 딸이 결혼하지 않고 일에만 매달리는 걸 못마땅해 했다. 언제쯤 남자 만나서 정착할 거야? 어머니의 잔소리가 지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지은은 그런 압력을 피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민지도 비슷했다. 그녀의 집안은 더 엄격했다. 형제가 모두 결혼한 가운데 민지는 늦은 나이에 독신으로 사는 게 죄악처럼 여겨졌다. 민지야, 내 나이 되면 애 낳기 힘들어. 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쓰러진 후 지은은 민지의 집에서 회복기를 보냈다. 민지가 강제로 데려간 거였다. 혼자 있으면 또 무리할 테니까 민지의 말투는 단호했다. 그곳에서 지은은 민지의 다른 면을 보았다. 민지는 요리를 잘했고 책을 사랑했다. 밤늦게까지 대화하다 보니 지은은 민지의 눈빛에 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우리는 라이벌이었잖아. 지은이 중얼거렸다. 민지는 웃었다. 라이벌이라서 더 잘 알아. 그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애썼다. 이건 피로 때문이야. 하지만 민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회사로 복귀한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가 달라진 걸 느꼈다. 회의에서 의견 충돌이 생겨도 예전처럼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동료들은 수근거렸다. 둘이 너무 가까워진 거 아니야? 지은은 불안해졌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간의 친밀함은 오해를 사기 쉽다. 특히 직장에서. 지은의 마음속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 감정이 뭘까? 단순한 우정인가? 밤에 잠 못 이루며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지은을 구한 후부터 자신의 감정을 직시해야 했다. 어렸을 때부터 여성에게 끌렸지만 억눌러 왔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때문에. 나는 정상적이야. 민지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은의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그 결의가 흔들렸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회사 일로 쓰러졌다며? 이제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와. 아버지의 명령조 말투에 지은은 반발했다. 아빠, 제 인생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자가 너무 야심 부려서 좋을 게 뭐 있나? 라고 쏘아붙였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의 집으로 도망쳤다. 미안해. 갑자기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입맞춤이 일어났다. 지은은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혼란스러웠다. 이게 사랑인가? 하지만 곧 현실이 덮쳤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지의 승진 소식이 들려왔다. 지은의 자리를 대신하는 승진. 민지 씨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지은아. 그 순간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구해준 게 이 때문이었어. 의심이 싹 텄다. 갈등이 고조되었다.
지은은 민지를 피했다. 너는 날 이용한 거야. 지은의 질문에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야, 진심이었어.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가족의 압력과 사회의 시선이 겹쳐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민지도 괴로웠다. 승진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다. 상사가 결정한 일, 하지만 지은에게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퇴사를 고민했다. 이 회사에서 더 있을 수 없어. 그녀의 결정은 충동적이었다. 지은의 퇴사 소식이 회사에 퍼졌다.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왜 갑자기? 민지가 지은의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지은은 차갑게 대했다. 너 때문이야. 지은의 말은 날카로웠다. 민지는 변명하려 했지만 지은은 듣지 않았다. 승진 축하해. 그 말로 문을 닫아버렸다. 민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민지는 자책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민지야, 이번에 소개팅 해볼래? 좋은 남자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민지에게는 부담이었다. 엄마, 지금 바빠요. 민지는 피곤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 나이 들면 후회할 거야? 여자는 결혼해야 해. 그 말은 민지의 상처를 후볐다. 그녀는 지은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나도 힘들어. 지은은 퇴사 후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친구 집에 머물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다. 하지만 민지의 기억이 떠나지 않았다. 밤마다 그 입맞춤을 떠올렸다. 그건 실수였어. 지은은 자신을 설득하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부산 바다를 보며 그녀는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여성 간 사랑은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가족의 반대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민지는 지은을 찾으려 애썼다. 동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수 알려주지 않았다. 지은 씨가 떠난 건 내 탓 아니야. 한 동료의 말에 민지는 더 괴로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지은을 사랑해. 그 깨달음은 고통스러웠다. 가족에게 커밍아웃할 용기가 없었다. 만약 알면 날 버릴 텐데.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썼다. 한 달 후 지은은 서울로 돌아왔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했다. 우연히 민지와 마주쳤다. 카페에서. 지은아,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도망치려 했지만 민지가 붙잡았다. 얘기 좀 해. 두 사람은 카페 구석에 앉았다. 민지는 모든 걸 설명했다. 승진은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상사가 결정했어. 너를 구한 건 사랑이었어. 지은의 눈이 커졌다. 사랑.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부터.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나도. 모르겠어. 그녀의 대답은 솔직했다.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지려 했지만 장애물이 많았다. 지은의 아버지가 다시 올라왔다. 새 직장 구했어? 이번엔 제대로 해.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민지도 가족 모임에서 압력을 느꼈다. 민지야, 올해 안에 결혼해. 아버지의 명령이었다. 민지는 반발했다. 제 인생이에요. 하지만 가족의 시선이 차가웠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이게 옳은 걸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우리 감정이 진심이라면 B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형이 그들을 옥죄었다. 친구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다. 너희 둘이. 그 질문에 지은은 부정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마음이 아팠다. 민지도 직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지 팀장, 여자 좋아하나 봐. 그 말은 민지의 가슴을 찔렀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가족에게 솔직할지 숨길지. 아빠, 저 남자 안 좋아해요.
연습 삼아 거울 앞에서 말했다. 하지만 두려웠다. 민지도 마찬가지. 그녀는 지은에게 둘이 헤어질까? 라고 제안했다. 이러다 둘 다 상처받을 텐데 지은은 울었다. 싫어. 그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싸우기로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내가 걱정시켜서 그래. 아버지의 탓이었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선택이 가족을 망치나? 민지의 집안도 폭발했다. 어머니가 민지의 일기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랑 어머니의 비명이 울렸다. 민지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넌 우리 가족 아니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집에서 쫓겨났다. 지은의 집으로 갔다. 나 이제 갈 데 없어. 민지의 눈물에 지은은 안아주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상처도 깊어졌다. 민지가 지은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일단 여기 있어. 지은의 말은 따뜻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의 가족이 알면 큰일이었다. 아빠가 오면 어떻게 해? 지은의 걱정에 민지는 20개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살았다. 낮에는 각자 일하고 밤에만 함께했다. 그 시간은 소중했다. 너 없인 못 살아. 민지의 고백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새 직장에서 동료가 물었다. 남자친구 있어? 지은은 없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민지를 생각했다. 민지도 비슷했다. 팀장님, 소개팅 어떠세요? 부하 직원의 말에 민지는 거절했다. 관심 없어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지 팀장, 레즈비언인가 봐. 그 말은 민지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울었다. 왜 우리 사랑이 죄인가? 가족의 반발도 계속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퇴원 후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집에 와. 중요한 얘기 있어. 지은은 불안하게 집으로 갔다. 어머니는 내 아버지가 내 짝을 찾았어. 좋은 집안 아들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엄마, 저 싫어요. 어머니는 돼? 내가 이상한가? 라고 물었다. 지은은 참을 수 없었다. 저 여자를 좋아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기절할 듯했다. 뭐라고? 그건 병이야. 어머니의 비명이 집을 울렸다. 민지의 상황은 더 나빴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그 더러운 습관 버려. 아버지의 말은 모욕적이었다. 민지는 나빠. 이건 습관이 아니에요. 제 본능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아버지는 뺨을 때렸다. 넌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민지는 피를 흘리며 집을 나왔다. 지은의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나 버림받았어. 지은은 민지를 안으며 나도 너랑 같이 할게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회사 이미지를 해친다라고 말했다. 민지도 마찬가지. 팀장 자리 내려놔. 상사의 명령이었다. 두 사람은 경제적 압박을 느꼈다. 어떻게 살아? 지은의 질문에 민지는 함께라면 B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너희 둘이 이해 못해? 한 친구의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비공식적이지만 서로의 약속으로.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영원히 함께할게. 민지의 맹세에 지은은 눈물 흘렸다. 하지만 그날 지은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민지를 밀치며 내 딸 건들지 마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아버지 앞에 섰다. 아빠, 이 사람이 제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충격받아 자리를 떴다. 그 사건 후 지은의 가족은 연락을 끊었다.
넌 더 이상 우리 딸 아니야. 어머니의 문자였다.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 두 사람은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 고립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만 있으면 돼. 민지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상처는 깊었다. 지은은 밤에 악몽을 꾸었다. 사회의 비난, 가족의 버림. 이 선택이 옳았나?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여기선 자유로워. 민지의 말은 희망적이었다. 지은도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을 구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우리 집이야. 지은의 미소에 민지는 행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이웃들의 시선. 저 집 여자 둘이 사내 수군거림이 들렸다. 두 사람은 무시하려 애썼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지은은 프리랜서 작업 중에 클라이언트로부터 거절당했다. 개인 생활이 신뢰를 떨어뜨려 클라이언트의 말은 직설적이었다. 지은은 좌절했다. 왜 우리만?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하지만 민지도 힘들었다. 새 직장에서 동료가 팀장님, 여자친구 있어요? 라고 물었다. 민지는 네, 라고 대답했다. 누구예요? 추궁의 민지는 박민지예요. 라고 솔직히 말했다. 동료의 표정이 굳었다. 아, 그래요. 그 후, 민지는 소외감을 느꼈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저 행복해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민지도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용서해주세요. 아버지는 생각할 시간 줘. 라고 말했다. 희미한 희망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너만 있으면 돼. 지은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왔다. 민지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때의 비밀 연인. 민지야, 아직 나 생각해. 그녀의 등장에 민지는 당황했다. 지은은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누구야? 지은의 질문에 민지는 솔직히 말했다. 과거야. 끝났어. 하지만 전 여자친구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처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가족 때문에 헤어졌지만 후회해. 그 말은 민지의 상처를 건드렸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너 아직 그녀 생각해. 지은의 의심에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배신당한 기분이야. 지은은 집을 나갔다. 친구 집으로. 민지는 혼자 남아 울었다. 왜 이런 일이? 그녀는 과거를 후회했다. 지은도 마찬가지. 내 선택이 잘못된 건가? 밤에 민지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되었다. 한국 사회는 아직 준비 안 됐어. 기사의 말에 두 사람은 절망했다. 우리가 언제쯤 자유로울까? 민지의 질문에 지은은 싸워야 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사는 커플 많아. 한 멤버의 말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 문제가 생겼다. 지은의 사진이 SNS에 올라갔다. 이 사람들 봐. 이상의 박풀이 달렸다. 지은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난 무서워.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함께 이겨내겠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가족과의 대화가 재개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눈물의 화해였다. 민지의 아버지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내 행복이 중요해. 새로운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여기선 자유로워. 민지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바다를 보며 키스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돌아와서 직장에서 민지가 해고되었다. 회사 정책 위반 이유였다. 민지는 절망했다. 나 때문에 지은의 질문에 민지는 아니, 사회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섰다. 민지의 해고 후 두 사람은 작은 카페를 차렸다. 우리 꿈이야 지은의 아이디어였다. 서울의 골목길에. 카페 이름은 무리. 손님들이 왔다. 여기 분위기 좋아요. 손님의 말에 두 사람은 뿌듯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손님도 있었다. 여자 둘이 운영하나 수군거림. 두 사람은 무시했다. 우리 사랑이 증명할 게 민지의 결이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지은의 부모가 카페에 왔다. 맛있네. 아버지의 말은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민지의 가족도 방문했다. 민지야, 잘 지내? 어머니의 눈물에 민지는 안겼다. 고마워요. 화해의 순간이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은 강해졌다.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지은의 말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카페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보수 단체가. 동성애 반대, 피켓이 들렸다. 두 사람은 충격받았다. 왜 우리를 민지의 울음에 지은은 싸우자느라고 말했다. 미디어에 나섰다. 인터뷰에서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지은의 말은 파장을 일으켰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응원해요. 메시지가 쏟아졌다. 위기를 넘기며 두 사람은 성장했다. 이 모든 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동의했다. 카페는 번창했다. 두 사람은 행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았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밤에 대화하며 그들은 서로를 확인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사랑은 사회를 변화시켰다. 작은 변화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로 많은 이들이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이 있다. 동성사랑은 도덕적으로 옳은가?